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프로축구 39년째가 됩니다만은, 울산 현대가 드디어 말이죠.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상하게 전북 현대한테 고비 때마다 그냥 3년 연속 발목을 잡혔는데, 야, 홍명보 역시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네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을 전화 연결해서 울산 현대가 17년 만에 세 번째 우승을 거둔 얘기와 함께 여러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 참 대단한 감독이죠. 홍 감독? 예, 여보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네. 야, 역시 홍명보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네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어요, 울산 현대가? 울산 현대가 2005년 이후로 올해 지금 17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야, 참 나는 홍명보 감독을 볼 적마다 우리나라 축구의 전설이잖아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을 이끌고 FIFA로부터 브론즈 동메달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브론즈볼 받았잖아요. 그리고 2010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와, 그리고 A매치,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로 몇 번 출전했어요? 제가 136경기 출전했습니다. 맞아요. 네. 차범근 선수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16명이 A매치에 센츄리 클럽이라는데 제일 많이 기록한 게 홍명보 감독하고 차범근 선수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저는 홍명보 감독은 좀 대단한 감독이네요. 네? 정말. 아닙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굉장히 겸손한데 솔직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명보 감독을 제일 느끼는 게 그때 대표팀 감독할 때 선수들에게 정장을 허락하고 아주 그거 한 것이 제일 인상이 깊어요. 예. 그게 미국의 뉴욕 양키스 명문팀이나 일본의 요미리 자이언츠 팀이 그런데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 생각되는데 울산 현대 축구팀도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 선수들이고 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같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필요한 규제나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선수들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루 매일 아침에 우리 회사원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같이 네. 우리 선수도 훈련하러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똑같거든요. 다만 일하는 장소와 스포츠라는 게 좀 다른데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어디 경기를 갈 때라든지 예. 뭐 팀이 같이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외에는 저희는 대체적으로 좀 자유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홍명보 감독도 이제는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전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네. 그건 그렇고 울산 현대가 17년 만에 우승을 거뒀다는 거.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17년 만에. 야. 아무래도 17년 만에 우승을 한다는 게 참 저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17년 동안 우승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중간중간에 한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근데 도대체 우리 팀이 이렇게 우승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걸까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여기저기 좀 주위를 돌아보기도 했는데 쉽게 그렇게 답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해냈잖아. 작년에 1년 동안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은 조금씩 제 머릿속에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다른 부분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이동준 선수가 사실은 해외로 나갔잖아요. 분데스리가라고 가서 사실은 그 전력이 조금 약해졌는데 그걸 딛고 결국은 울산 현대가 2년 만에 그 홍명보 감독이 간 뒤에 2년 만에 그 전북 현대 그 같은 현대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높게 평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뭐 전북 현대라는 팀은 그동안 꾸준하게 그럼요. K리그를 주도하면서 우승을 계속하는 아주 뭐 강팀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최근 몇 년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전북 현대를 넘기 위해서 네. 뭐 투자도 하고 네. 그랬던 팀인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작년이고 올해 보면 전북 현대라는 팀은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아, 그럼요. 거기는 뭐 좋은 선수도 많이 있고, 예, 또 예. 거기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아는 것 같고. 네. 근데 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런 게 경험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북 현대를 넘는다라는 게 뭐 물론 시즌에 한 3번, 4번 경기를 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은 네. 정말 중요할 때 그 선수들은 뭔가 팀의 정신이 발휘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거를 저희가 올해는 반대 상황을 만든 거죠. 아, 그렇죠. 예, 그 결과 저희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울산 현대가 거의 우승 다 왔다가 그냥 뭐 그 마지막 경기에 포항 스틸러스 1대4로 깨진다든가 해가지고 전북한테 우승컵을 남겨주는 그 권호갑 그 총재, 지금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권호갑 총재, 그리고 울산 현대 지금 회장입니까? 사장이잖아요, 그분이.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이잖아요. 정몽준 그 회장이 모나 아닙니까? 네. 예, 제가 뭐 권호갑 총재는 또 해병대 그거가 있어 왔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저희 현대중공업이 이제 저희 모기업이고, 그럼요. 현대모빌뱅크도 다 이제 저희 축구단을 지원해주는 기업인데요. 네. 뭐 아무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울산 현대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많이 했죠. 많이 투자를 했고, 예. 뭐 그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전북만큼은 투자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다른 팀보다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2위권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네. 하지만 전북은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투자 대비니까 제일 많은 투자를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울산 현대는 2등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투자가 2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걸 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가 예. 중요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뭐 투자한 만큼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예. 자, 우리가 그럼 전북 현대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는 우승을 다툴 만큼의 가까운 실력이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전북 현대를 이겨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였죠. 그렇죠. 그럼 이청용 그 주장이 이제 MVP 당연히 받는 거죠. 그 아주 축하할 만하고, 뭐 사실 이청용 선수는 정말 2011년에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결국은 연습 경기하다가 결국은 다리가 골절되는, 그저 뭐 참 저도 그걸 보니까 야, 축구 선수라는 게 굉장히 그 위험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홍명보 감독의 축구의 뭐 선수를 지도하는 어떤 그 철학은 어떤 겁니까? 저는 그 선수들을 대할 때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매일 이제 아침에 출퇴근해서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면은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또 이 선수 때문에 뭐 실수해서 실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선수는 또 득점을 해서 우리 팀을 이기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선수들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근데 저희 철학은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선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럼요. 그게 가장 철학이고, 뭐 축구를 어떤 축구를 하고 뭐 이런 축구를 하고 저런 축구를 하고 그거는
철학이라기보다는 지금 맞는 이 우리 선수의 층이나 예를 들면은 선수 구성원이나 네.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은 제 기본적인 철학은 선수를 인격적으로 바탕으로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철학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홍명보 그 감독은 참 저거는 이제 가까운 이제지만은 기자들이 사실 범접하지 못해요. 본인이 그 기억하죠? 알죠? 아니 뭐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 참 뭐 홍명보 감독은 그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데 끝으로 자, 이 홍명보 감독은 뭐 그 올림픽에서 메달 딴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일본이 68년 멕시코 그때 가마모토 선수가 그 활약할 때 동메달 따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동메달 따낸 건데 카타르 월드컵 축구는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뭐 저는 뭐 결과는 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뭐 예측할 수는 전 없고요. 네, 뭐 예. 제가 또 정확하게 맞출 수도 그럼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예. 제가 월드컵을 선수로서도 마찬가지고 뭐 코치, 감독, 어이, 행정으로 그럼요. 총 7번을 제가 월드컵을 출전을 했는데 맞아요. 7번.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도 되고 네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성원에 보내주는 거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네. 근데 하지만 제가 그 많은 월드컵을 끝나고 났을 때 하는 거는 항상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때 조금 우리가 더 좀 잘했어야 된다든지 이때 예.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 그냥 그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네. 그 너무 부담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그냥 좋은 준비했던 거를 그냥 운동장에서 나 100% 펼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게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그래요. 그 뭐 예상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 홍명보 감독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홍명보 감독은 정말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서는 전설이죠.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주장이었잖아요. 그때 FIFA로부터 브론즈 메달을 받았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 또 동메달 따내고요. 올림픽에서 메달 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A매치 국가대표 선수로서 136번. 근데 홍명보 선수는 아다시피 수비 선수니까 골을 많이 넣지는 못해요. A매치 그 센츄리 클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로 100경기에 출전하면 그걸 센츄리 클럽인데 우리나라 선수는 16명이 센츄리 클럽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홍명보 감독하고 차범근 선수가 136번. 그러면 그 손흥민 선수는 104번 지금까지. 그래서 35골. 그 차범근 감독이 58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명보 감독 정말 그 전화 연결하기가 어려운데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